이 문제를 취재한 박소연 기자가 지금 옆에 나와 있습니다. 그러니까 도청을 하는데 국가시설, 기관시설이죠. 전파관리소, 이걸 이용했다는 거잖아요. 이걸 좀 구체적으로 얘기해 줄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. 네, 먼저 전파관리소의 평소 역할부터 짚고 넘어가겠습니다. 예. 이 전파관리소는 과기정통부 소속 기관으로요. 그 방송과 통신과 같은 전파를 관리 감독하는 기관입니다. 예. 이 업무 가운데 정상 사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이상 주파수를 감시하는 역할이 있습니다. 그런데 전파 내용, 즉 이 대화 내용을 엿듣거나 이를 기록 보관하는 행위는 감청에 해당하는 가운데요. 예. 이 업무 가운데 이 정상 사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이상 주파수를 감시하는 역할이 있지만 이 대화 내용을 엿듣는 것은 감청 행위에 해당하므로 법원의 영장 없는 감청 행위는 불법에 해당합니다. 예. 기무사는 아무튼 영장 없이 했다는 거잖아요. 네, 그렇습니다. 기무사는 안보 목적이나 방첩 활동, 즉 간첩을 잡는 행위에 한해서는 대통령의 재가를 얻으면 감청을 할 수 있습니다. 예. 하지만 범죄 사건에 대해서는요, 법원의 영장이 필요한데요. 하지만 이번 사건처럼 군 관련 사안이 아닌 것은 영장을 또 청구할 수 있는 대상조차 아닙니다. 예. 하지만 기무사는 불법 감청을 벌인 거고 앞서 리포트에서 보신 것처럼 놀이터나 영화관 그리고 음식점 등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무차별적으로 감청을 벌인 겁니다. 예. 원래 기무사의 감청은 어디까지가 가능한 겁니까? 네, 화면을 보시면요. 이게 예. 기무사 문건입니다. 본격적으로 이 불법 감청을 시도하기 전에 그 어디까지 감청이 가능한지 테스트를 해본 건데요. 이 경찰과 택시, 아마추어 무선 통신을 감청할 수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. 예. 즉 주파수만 맞으면 이 반경 10km 안에 있는 모든 무선 통신을 감청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. 예. 기무사는 또 차량을 이용해 이동하면서 감청을 할 수 있는 별도의 기동팀도 운영했습니다. 예. 근데 이런 감청 능력을 가지고 있다면 이건 뭐 대단한데 굳이 전파관리소까지 이용하려 한 이유는 뭘까요? 기무사가 직접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. 예. 이 역시 화면을 한번 보시면요. 기무사가 이 210 부대의 감청 능력과 미래부 소관의 그 전파관리소의 감청 능력을 비교해봤습니다. 그 전국에 있는 전파관리소를 활용하는데 훨씬 효율적이다. 이렇게 기무사는 결론을 내린 겁니다. 예. 기무사의 감청 장비는 강화도와 이 연평도 2개 지역에서 운영이 되고 있고요. 또한 기동 방탐팀도 3개 팀에 불과합니다. 하지만 전파관리소는 전국 10곳에서 운영이 되고 있고 작은 도시 같은 경우는 63곳에 원격국이 설치돼 있습니다. 또 움직이면서 감시할 수 있는 이동 감시팀도 20개 팀이 있습니다. 예. 아무튼 그 영장 없이 이렇게 진행되는 도감청이 어제 오늘 일은 아닌 것 같긴 한데 계속 전에도 문제가 됐었으니까요. 혹시 이게 뭐 그 통계 같은 게 있나요? 네, 법원이 감청영장을 발부한 통계가 있습니다. 그 2012년 같은 경우는요, 11건이고요. 또한 2015년 같은 경우는 78건입니다. 매년 100여 건 안팎에 불과한데요. 예. 하지만 이번 사건에 드러나듯 기무사는 영장 없이 단일 사건에 한해 2만 2천여 건의 불법 감청을 벌였습니다. 이 안보라는 목적으로 권력이 원하는 것을 법원의 판단 없이 빠르게 수행할 수 있는 게 기무사인데 예. 과거 정부가 이 불법을 알고도 이를 활용을 해온 셈입니다. 예. 그래서 저희가 앞서 기무사 문건을 이렇게 보도해 드렸는데요. 이 실제로 이행이 된다면 이 전국에서 불법 감청이 가능했다는 얘기인데 이거는 저희가 추가로 취재를 하고 있습니다. 예, 예. 그렇습니까? 알겠습니다. 박소연 기자였습니다.